자, 11월 25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335페이지에 11월 25일 거래부터 메인 매출연표 입력해 볼게요.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에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아왔다.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죠. 57번 카드 과세 매입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11월 25일 바꾸시고 유형이 57. 자, 57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카드사를 물어보죠. 어떤 법인카드로 지출했느냐 하는 거죠. 네, 카드는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다가는 숙박비라고 써주시고 공급가액은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돼요. 카드 거래는. 그래서 공급 대가가 16만 5천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과 15,000원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조선호텔이군요. 조선호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카드 분계하면은 미지급금 삼성카드 오케이.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차변에 오케이. 자, 그런데 세 번째 차변의 상품이 아니고 요 숙박비는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는 게 맞죠. 812번 여비교통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에 11월 26일 거 봅시다.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 사용할 공기청정기 비품이죠. 공급대가 110만원에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지급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거래처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영수증을 받았다 하면은 57번 유형이죠. 자, 11월 26일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6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7. 신용카드사도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 확인. 네, 품명에는 공기청정기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공급대가 110만원 네, 거래처는 포토전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죠. 신용카드니까 넘어가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해줘 보세요.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아요. 카드로 매입한 것은 다 거래처가 카드사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죠? 예, 비품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비품으로 고친다. 상품을 매입할 때만 밑에 고칠 것이 없고 상품 매입이 아닌 뭐 공기청정기를 샀다든가 숙박비를 지급했다든가 네, 이런 것 등 전부 다 밑에 개념 과목을 다 고치는 것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11월 26일까지 했는데 지금 57번 카드과세 매입 2개를 연습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예. 저 지금 현금잔액이
어떤 현금 거래에서 좀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요. 제 거하고 다르면 현금 거래에서 그래서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뭐 제 거하고 딱 맞으려면은 이제 다르면 안 되죠. 네.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지금 뭐 여기 제가 현금 잔액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현금 출납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형 상사의 1월부터 쭉 이게 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월별로 이렇게 쭉 맞춰봐야 되는데 네 귀찮으니까 뭐 시간을 가지고 맞추면 월별로 쭉 맞춰보면 되긴 되죠. 현금 출납장 가지고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9번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자 6월 30일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좀 쉽게 맞추는 방법. 자 현금 총계정 원장에 가보세요. 자 현금 잔액 나하고 틀리신 분, 자 총계정 원장 가보세요. 엔터 치시고 현금란을 선택한 다음에 이 월별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글씨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월별 잔액을 확인하면 이게 지금 잔액인데 여기가 1월, 여기가 2월, 3월, 4월 이게 됩니다. 5월, 6월, 7월, 8월. 자, 월별 잔액이 몇 월에서 틀렸나 보세요. 응? 몇 찾았어? 네. 어떻게? 11월이요. 11월 거. 네,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11월에서 틀렸어요? (9월) 달에서 틀렸어요? 9월 달에서 틀렸으면 9월 거래를 제가 여기를 9월을 더블 클릭하면은 9월에 현금의 거래가 다 나타납니다. 어우 건수가 많다. 자 9월에 말이죠. 현금 차변이 2,500만원, 대변이 4,332만 2,820원이에요. 차변이 틀렸어요? 대변이 틀렸어요? 대변이. 그러면 여기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저기 9월 1일 거부터 쭉 9월 30일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금방 확인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돼요. 맞는 거. 실무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반드시 고쳐야죠. 근데 모르잖아요. 아무도. 저도 모르고 아무도 어디서 뭐가 틀렸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현금 잔액이 틀렸으니까. 왜냐면은 현금은 매일매일 잔고를 확인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계 담당자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 있는 잔액하고 금고에 있는 잔액하고 매일매일 한 번씩은 대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조를 안 하면서 그냥 쭉 전표를 입력해 왔기 때문에 어디서 틀렸는지 지금
며칠 날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만 저 실무에서는 매일매일 확인해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그날 틀렸으면 그날 거래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회사는 한 달치씩 몰아서 전표를 입력한다. 그렇대도 마찬가지. 예. 한 달로 몰아서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현금 잔액을 맞춰야 돼요. 실제 잔액하고 맞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틀리고 있는 것은 그냥 그런 방법으로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해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로 입력해라. 네,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기 확정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부터 6월 기간으로 작성해야죠. 자,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해서 엔터하면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되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나오면 확인해 주겠습니다. 백데이터로 미리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감한 적은 없죠. 예, 출제자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신고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여기 들어있네요. 자, 요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차비, 차감세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이거 우리 부가세 앞에 저 3일 패션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부하면서 이거 다 정리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차대변을 정리를 해보면 차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부채 증가라고 그래서 대변에다가 계속 모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할 때는 반대쪽에 가는 거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으로서 자산 증가로 차변에다 쭉 정리했었습니다. 정리할 때는 반대, 대변, 자산 감소. 자, 납부할 세액,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은 부채 증가이므로 대변의 부채 증가. 그리고 거래처는 미지급 세금이 거래처가 됩니다. 세무서가 거래처가 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서 6월 30일에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요 숫자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숫자를 이제 복사해다가 여러분이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 마우스로 매출세액부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전표 입력에 갑니다. 가서 6월 30일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죠. 1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로 해서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복사해 왔잖아요. 그래서 3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적요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차변에다가 붙여넣기 1108100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줄 바꾸고 대변에 부가,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적요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7번 적요가 맞겠습니다. 자, 금액을 복사하러 가야죠.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매입세 클릭합니다.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갑니다. 대변에다가 붙여넣기.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옵니다. 대변에 미지급 세금 261번이죠. 거래처 세무로 검색해 보면 서대문 세무서가 나오죠. 확인. 8번 적요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차감세 요거를 복사해 옵니다. 컨트롤 C. 일반 전표로 와서 대변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마지막 만원 해야죠. 만원은 대변에 차비익 적용란에 전자신고라고만 넣어줘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만원. 엔터.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예, 너무 복잡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나 아니면 납부 문제, 거기 6월 30일 거라든가 7월 25일 그 유형 2개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충분하게 숙달을 해 놓으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은 7월 25일 거 해볼게요. 7월 25일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간단해요. 미지급세금 차변, 대변, 보통예금 하면 끝나버려요. 자, 7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857만 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아까 그 미지급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25일 일반 전표입니다. 7월 25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261, 거래처 세무 서대문 세무서, 적요 부가세 납부 금액 8571 플러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엔터로 복사하시고 8571000.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납부 시 회계 처리는 간단하죠. 자, 드디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이 끝났습니다. 유형 상사의 부가세 신고 관련 전표 입력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형상사의 결산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결산. 자, 결산에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는데 수동결산 8문제 수행과제가 8문제가 있고 자동결산 6개 이렇게 있습니다. 수동결산을 먼저 하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수동결산 FAT 1급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8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8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수동결산 1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이면 보험료 기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10월 1일부터 9월 30일 해서 보험료를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산일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자, 이 기간으로 보면은 결산일 기준으로 보험 기간이 미경과된 기간은 월로 몇 개월일까요? 내년 9월 달까지의 보험료니까 2024년 해당되지 않는 보험료가 몇 달치죠? 예, 9달치죠. 9달치. 9개월. 그래서 이 9개월치를 내년으로 가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예, 내년으로 가서 9개월치를. 그러면은 1년분이 6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9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60만 원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게 9개월치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45만원이군요. $60만원 중에서 $15만원은 24년도에 해당되는 보험료고 45만원은 2025년도 차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차기. 그래서 이 기간 미경과분을 정리해라 이거 정리. 예, 그래서 비용의 2연이니까 선급 비용으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라. 선급 비용. 자, 보험 기간이 근데 좀 왜 이상하다고 그랬냐면 보험 9월 1일 날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왜 기간은 10월 1일부터인지 이건 좀 보통은 이런 일은 없죠. 예. 9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험 9월 1일부터가 보험 기간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좀 약간 이상하게 내긴 했어요. 한번 일반 전표 9월 1일 거 한번 조회해 볼까요? 9월 1일 날 전표가 있기는 있나? 9월 1일 거 보험료 60만 원 입력해 놨네요. 예. 보험 기간은 여기다 입력하지 않았는데 예.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적용하는 걸로 하죠. 만약에 9월 1일부터라고 했으면 내년 8월달까지니까 미경과 보험료가 8개월이 되죠. 예. 근데 요 기간을 적용하면 9개월이 돼요. 자, 우리 9개월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는데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45만원을 어떻게 이연시키느냐. 차변에 선급비용 적용은 미경과 보험료를 계상하는 거죠.
1번. 금액은 45만 원이죠. 대변 뭘까요? 개정 과목이. 예,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821번 써야 돼요. 3번 적요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대체한다. 45만 원만큼. 그래서 이건 비용 취소가 되는 겁니다. 45만 원을 단기의 비용에서 빼주는 거죠. 비용 취소. 그래가지고 자산 잡아가지고 내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선급 비용 정리였습니다. 다음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수동결산이죠.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계상해라 이 말이에요. 미계상됐으니까 30만 원. 자, 이자인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자 비용일까요? 이자 수익일까요? 예, 이자 비용이다. 이거. 그래서 이자 비용, 비용의 예상 문제입니다. 비용 발생 차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변을 우리가 뭘로 해야 되느냐? 자, 비용을 예상할 때 대변에 나타나는 개정 과목은 딱 정해졌어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정리하는 겁니다. 비용의 예상은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항상 가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차변에는 이게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이자 같으면 이자 비용, 임차료 같으면 임차료, 뭐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급여. 차변에 오는 비용은 뭐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비용 개정 과목이 달라지지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언제나 같습니다.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 이연이 아니라 비용 예상입니다. 이거 비용 예상.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931 적요에는 경과이자라고 하면 되겠죠. 경과이자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62번입니다. 네, 경과이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원.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된 이자는 비용으로 예상해 가지고 발생시켜 줘야 돼요. 그때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다. 이래서 정기 적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이자 뭐가 되죠? 수익이죠. 이걸 계상해라. 수익 발생은 대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의 예상에 해당이 되는데, 수익을 예상할 때는 차변에 오는 게 딱 정해졌어요. 뭘까요? 미수 수익이 옵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 차변에 오는 게 미수 수익입니다.
수익의 예상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세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적요에는 애적금 이자의 미수 계상 1번 금액은 25,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25,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익의 예상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결산일 현재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있습니다. 선수분. 예. 선수분 이자라는 것은 내년도 이자를 금년 이자 받을 때 같이 받은 게 5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이연시켜야죠. 이거는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되네요. 자, 수익의 이연은 수익을 일단 취소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는 항상 선수 수익이 와야 돼요. 차변에는 수익 계정 과목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차변은 언제나 선수 수익이 가는 게 수익의 이연의 회계처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네 번째 거. 차변의 이자 수익 적요는 이게 대여금에 대한 미수 선수 이자잖아요. 적당한 거 없죠? 그래서 적요에다가 대여금 선수 이자 정리라고 써줍니다. 결사한테 정리한다. 5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부채로 잡습니다. 선수 수익 263번 선수 수익. 네,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고 5만 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여기 적요 전부 생략하실 거예요. 이거 입력을 할 시간 없어요. 예. 계정 과목하고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고 적요는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생략할 겁니다. 우선은 지금 유형별 연습 문제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나중에 뒤에 기출 문제 풀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생략하고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1, 2, 3, 4번이요. 1, 2, 3, 4번 여러분 지금 한 거 여기에 요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네 가지가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강의 제목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그 네 가지 사례가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물론 이런 대여금에 대한 이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자 수익인데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 수익만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비용도 여기서 지금 보험료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비용도 보험료나 아니면 여기 이자 비용 나왔는데 보험료나 이자 비용만 비용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보통 보험료나 이자 비용이 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에 사용되는 개정 과목이 네 가지가 있죠.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렇게 네 가지 개정 과목이 여기에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는 아까 기간 미경과분 비용을 선급비용이라고 정리했고요. 여기서 선급비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이자, 이거는 비용의 예상이었죠. 비용의 예상에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이 나왔었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가 나왔죠.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이 나왔고요. 네 번째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선수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수 수익이 있었죠. 여기에서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선급 비용은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고, 그렇죠? 미수 수익은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선수 수익은 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개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도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 회차가 없어요. 매달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때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지